매일매일 새로운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예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 이제 막 40대로 접어든 가정주부입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일이에요. 저와 결혼하기 전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이었어요. 평사원이었지만 야심 있고 장사 수완이 좋은 남편을 아버지가 제 짝으로 점찍으셨대요. 자식이란 저밖에 없었던 아버지는 늘 믿음직하고 일 잘하는 아들 같은 사위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의 중매로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지요. 6개월의 짧다면 짧은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가족은 여동생 한 명이 전부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고아원에 둘을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빨리 더 많은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저를 보챘고, 아버지 또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신혼 초부터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 때와 달리 저와의 관계도 그다지 원하지 않고 툭하면 회사에서 자고 오더라고요. 남편의 말로는 장인어른을 위해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제 배경에 노골적으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회사에 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어 했고, 아버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쩌실 생각이신지 여러 사람들한테 은근히 떠보고 다닌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 둘의 사이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가 하나 있다면 우리 사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죠. 연로하신 아버지도 손주 보기를 손꼽아 기다리셨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잠자리를 피했어요.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남편과의 잠자리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숙제를 하기 위한 시간 같아서 피곤해졌고, 그렇게 부부 사이도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남편과 거리가 멀어질 만큼 멀어졌던 그 무렵 어느 날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 생일인데 애 생일 축하도 할 겸 다 같이 밥 먹고 싶다고요. 사실 신우가 혼자 8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단 둘이 보내면 마음이 좀 썰렁하겠다 싶어 남편한테 전화하니 자기 여동생이라 그런가 흔쾌히 가자고 하더라고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 조카 생일을 축하하면서 런짓이 신우에게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안 그래요? 라고 물으니 남편이 저에게 무언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잘 챙겨주면 되는 거지. 왜 괜히 다 큰 어른한테 쓸데없는 부담을 주냐고요. 그리고 나선 어른들 사이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신우딸이 제 남편한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신우딸이 제 남편한테 아빠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가 커서 그런가 싶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우연히 대학생 때 만나던 예전 남자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그 오빠가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손님으로 온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죠. 오랜만에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도 컸네요. 연락을 주고받은 지 일주일쯤 됐을 무렵 오빠가 저에게 술이나 한잔 할래?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은 야근을 해야 해서 회사에서 자고 온다고 했고 기분이 우울해서 그러자 했죠. 그날도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술에 좀 취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저에게 좀 쉬었다 갈까라며 물어보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느샌가 오빠의 오른팔은 제 어깨에 올라와 있었고 오빠의 얼굴이 점점 저에게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나갈까라고 묻는 오빠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그러자고 대답하고 우리 둘은 그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남편을 배신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오빠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며 얼른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할 거라던 남편은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들어오는 저를 보며 흠칫 놀라며
일찍 왔네 라고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일찍 왔다니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이 사람 참 무심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소파에서 그만 잠이 들었네요.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속도 쓰리고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 일어났는데 마침 집 초인종이 울려서 내다보니 신우가 왔더라고요. 신우는 제 모습을 보더니 언니 무슨 일 있냐며 호들갑을 떨면서 요즘 제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저를 위해 지었다며 보약을 가져왔더라고요. 언니 하루에 2번씩 꼭 마셔야 해요. 라며 몇 번을 신신당부하며 신우가 돌아갔고 신우의 예쁜 마음씨에 어제 남편 때문에 서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시더라고요. 느지막이 출근에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오빠가 왔더라고요. 오빠는 어제는 자기가 미안했다면서 계속 우리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어제는 나도 실수한 것 같다면서 친구로서는 괜찮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오빠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정말 미안하다며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그러자 오빠는 괴로워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 모든 건 네 남편이 꾸민 일이라며 자기가 이 카페에 오게 된 것도 나와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것도 모두 남편의 계획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벌벌 떨리는 양손을 꼭 붙들고 오빠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하자 오빠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까지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마침 제 남편이 오빠를 찾아왔다고 해요. 오빠에게 저를 꼬셔서 하룻밤을 보내고 증거품을 만들어 오면 취직도 시켜주고 어머니 병원비도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어떻게든 저를 유혹하라고 했다더군요. 여자는 첫사랑에 약한 법이라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오빠를 뒤로 한 채 그 길로 곧장 집에 와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를 유책 사유자로 만들어 이혼을 하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제가 바람을 폈다고 하면 이혼하기도 수월할 거고 재산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시작하자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불현듯 남편이야말로 여자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툭하면 하는 외박에 툭하면 피하는 부부관계. 왜 그동안은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흥신소 직원은 사모님 남편은 조심성이라곤 하나도 없으시던데요. 라며 저에게 충분한 양의 증거들을 건네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에 찍힌 집과 여자가 너무 낯익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제 신우더라고요. 저는 아저씨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 이 여자는 남편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며 둘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댔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가다 말고 골목 주차장에서 갑자기 둘이서 자기가 사진 찍는데 아주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 어찌나 더럽고 역겹던지 비위가 상해서 토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부터 남편이란 작자는 자기 애인을 친동생이라고 속이고 우리 집 재산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저랑 결혼한 거였어요. 그리고 신우로만 알고 있던 이 상간녀도 자기 남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근처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둘이 내 눈을 피해 허구한 날 그 짓이나 하고 순간 전에 신우가 준 보약이 생각나자 갑자기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도대체 이 약에 뭘 넣었을까 싶어 한의원에 찾아가 물어보니 한의사 말이 잘은 몰라도 양기를 오르게 하는 약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발정나게 만들어서 그 오빠한테 노란하게 하려던 것 같더라고요. 다 남편과 상간녀가 짜놓은 계획에 제가 노란할 뻔한 거죠.
며칠 동안 인연놈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고민했어요. 일단 한의원에 가서 상간녀 딸에게 줄 보약을 한 첩 지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집에 가서 딸 주려고 보약 한 첩 해왔다며 해온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지금 보는 앞에서 먹여 라고 했죠. 상간녀는 당황해하면서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언니 이따가 제가 알아서 먹일게요 하는데 그 표정에서 공포를 봤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지은 약도 자기가 지어온 약처럼 아기가 가득한 줄 알았나 봐요. 상간녀가 덜덜 떨며 보약을 부엌으로 가져다 놓으러 간 사이 저는 상간녀 딸아이 빗을 챙겼습니다. 그리고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상간녀에게 지금 사는 집이 좀 작은 것 같은데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전세금 빼서 저한테 보내면 나머지는 제가 보태서 계약하겠다고요. 어리석은 상간녀는 그새 좋다며 헤헤거리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멍청한 상간녀가 전세금을 제 계좌로 이체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동안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해 일주일 단기 계약으로 집을 하나 계약하고 속으로 넌 이제 빈털털이야 라고 코웃음을 치며 다음 작전을 시작했지요. 회사로 아버지를 찾아가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던 제 결혼 생활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며 바로 남편의 카드를 다 정지시키셨죠. 그리고는 바로 회사 변호사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앉혀놓고 각종 문서에서 남편의 이름을 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회장실로 불러 저와 마주 앉혀놓고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고 요구하셨어요. 당연히 남편은 상간녀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 맞고 불륜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자기를 내쫓으려고 제가 다 계획한 거라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저는 흥신소에서 찍어다 준 난잡한 사진들을 남편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으면 당장 길에나 앉지는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남편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는지 순순히 도장을 찍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떠나는 남편의 손에 서류 봉투를 쥐어주었죠.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말이죠. 그건 바로 남편과 상간녀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사실 전 그 상간녀 딸의 생부가 남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니까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상간녀 딸이 남편 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걸 아는지 궁금해졌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선물로 그 결과지를 주었네요. 그리고 상간녀는 뭣도 모르고 이사한 날 그 집이 일주일짜리 소단기 계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나 봐요. 저한테 계속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소문으로 들으니 남편은 그 딸이 자기 친딸이라고 믿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상간녀한테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죠. 알거지가 된 남자와 다른 남자의 자식을 가진 여자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된 거죠.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네요. 저도 이제 따뜻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